4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규모 청산 뒤에 반등 중이다. 알트코인 회복, 리플 판결 임박 기대로 상승 중. 알트의 선봉에 서고 있다. 언제까지 알트란 말을 XRP에 달고 있을까요? 시간차를 두고 XRP가 대장에 서는 그 날이 다가오겠죠. 21일 비트코인은 하루 6,300만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거렸다. 개인이 또 털렸다. 이 의미가 담긴 말이 뭘까요? 계속 끌어올려가는 과정 중에 개인이 탑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톡톡톡 쳐가면서 물량을 털리면 쪽 빨아먹겠죠 또. 그러면서 올려가는 거죠. 그 과정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다른 의미이죠.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을 또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넘기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소화하고 다시 큰 그림에서 갈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혈관을 만들어 놓고 2024년 그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21일 하루 동안 6,300만 달러 상당. 이게 몇백억이거든요. 천억대가 아니라 대략 한 6,300만 달러면은 대략 한 얼마일까? 6,30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해서 839억, 약 840억 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좀 튀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이게 많은 금액일까요? 이 말은 뭘 뜻하죠? 이걸로 시장을 흔들어댈 수가 있다. 정말 시장이 쬐끔하다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났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다. 이걸 뜻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암호화폐 은행의 자기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 익스포저를 2%를 넘어서 계속 상향시키겠다. 그런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100개 은행 중에서 20개 은행만이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보유 물량 또한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결국 0.001, 0.0002, 0.0003. 그런데 이 시장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즉 결론이 뭐죠? 1000배 이상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XRP의 가격은 625원입니다. 자, 쭉 하락했다가 강한 양봉을 딱 찍고 그리고 현재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감. 4월, 5월 어느 기준점일까요? 늦어도 6월. 자, 이 부분 안에 나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조금 시그널이 맞겠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락을 딱 찍고 양봉을 찍고 현재 이 라인, 여기 라인에서 현재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겠죠. 다가오는 FOMC 회의와 함께 매크로 이슈와 맞물려서 다른 기점을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을 윗꼬리를 달고 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양봉으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끝나기를, 그러면서 계속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 2023년이 될 확률이 무척 높다 생각을 합니다. 4월 한 달 쉬더라도 5월, 6월, 7월 이 중에 또 한 달 쉬는 날도 있겠죠. 다가오는 2023년은 엄청난 폭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탐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249만 원, 250만 원 언저리인데요. 자, 물량 딱 소화하고 현재 그 기간대에서 요 라인이에요. 여기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과 SEC의 판결 임박. 다음 주 XRP 급등 볼 수 있을까?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 플래시가 리플과 SEC 간의 재판 판결이 4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하였다.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인 존 디튼 변호사를 인용해서 재판 담당 아넬리나 토레스 판사가 판결문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제임스 게이 필란 변호사는 판사의 이전 판결을 검토하면 판결이 4월 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 능력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데 52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4월 27일이 리플 사건에 관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52일이 됩니다. 52일이 되는 날이다. 자, 그래서 4월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 5월 초, 4월 말 또는 6월이 될지 차분하게 XRP 저평가됐다. 존 디틴 변호사, 리플 SEC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 존 디틴 변호사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패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수의 판사가
SEC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4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 리플 소송의 판사가 SEC가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점. 둘째는 LBRO와 SEC 소송의 판사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권 규제 당국을 비난했던 점. 셋째로 그레이스켈의 현물 ETF, 현물 BTF 상장 지수 펀드 출시 관련한 소송에서 판사가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넷째로 보이조 소송 담당 판사가 SEC의 윤리와 행동에 대해 폭로한 것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4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SEC와의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미디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맥 어택 XRP라는 님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면 Stairway to Heaven XRP. XRP가 하늘로 가는 stairway, 길이다, 층이다. 하늘로 가는 계단,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층이다. 여기 보면 리플 Step up to new area of finance. 자, 그러면 재정, 새로운 재정의 스텝이다. 새로운 금융, 새로운 물질의 스텝, 계단이다. 그리고 리플, 크립토 민 비즈니스. 크립토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리플, 스텝 업 투 에리어 파이낸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계단, 하늘로 가는 길이다. 저평가 상황일까요? 제가 말을 다시 할까요? 똥값입니다. 똥값. 미래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제가 로또 곱하기 100배의 파괴력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직 CBDC가 뭔지를 몰라요. CBDC가 뭔지를 모른다는 건 사실 돈이 뭔지를 모릅니다. 돈을 쓰고 저축할 줄만 알지 투자할 줄을 모릅니다. 배워본 적이 없고요. 금융에 대한 시스템과 함께 전반적인 세계 경제와 매크로와 그리고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결혼 지금까지 그냥 나는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펙이라고 일컬쳐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요. 전고, 전장, 그리고 최대 출력, 토크, 마력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브랜드, 뭐 안정성으로 해서 차량에 대한 값어치를 막 비교하죠. 사람도 값어치가 비교가 되고 결국 이거에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하다가 인생의 끝이 납니다. 정작 돈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죠.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한 이거를 투자에 적용시켜서 진짜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투자의 그루들과 함께 슈퍼 개미들은 알고 있겠죠.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무디스, 미국 지역은행 11개, 신용등급 강등,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은행권,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점이라고 했죠?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말입니다. 미국 집값 역대급 하락에 전문가 경기 침체 없으면 기적이다. 이런 말이 언급되고 있네요. 주요 경제지표 경고등. 미국 집값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 침체 오나. 침체가 아니라 경기 폭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 선행시도 28개월 새 최저. 실업수당 신청도 전망치 웃돌아. 전문가 침체 없으면 기적일 것. 이 가운데 2023년 기술적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반등은 뭐죠? 폭락 이후에 나오는 강한 반등이다. 여기에 매크로 이슈가 더해지는 그런 반등세이다. 2024년은 이 경기에 대한 이 전반적인 실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이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이 깔리는 기준점이 되는 해겠죠. 사실 이 모든 부분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기준금리에 있습니다. 0.25에서 2021년 0에서 0.25. 자, 그래서 1년 만에, 1년 2개월 만에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 이 명분에는 경제는 꺾여 나가는데 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물가를 뭘로 끌어올렸죠? 공급망에 대한 붕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쵸?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이슈로 천문학적으로 금리를 끌어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찔끔 성장하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공급 이슈에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걸 잡겠다고 올렸죠. 그랬더니 실물 경제만 더 박살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집값의 역대급 하락과 경기 침체가 없으면 기적이다란 말이 언급되고 있죠. 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죠. 전 세계 존슨앤존슨, 스위스의 로쉬, 전반적인 미국과 유럽의 거대 빅파마를 말씀드리죠. 화이자, 기타 등등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의 거인들, 그들의 주인장이 또 누구고, 백신을 만들어냈던 주인장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디지털의 경제를 왜 땡겨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백신이지만 유전자 치료제의 원리를 가진 백신을 투여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변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핵심 논리입니다. 중국 창수시 공무원 국유기업 직원급여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한다. CBDC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국 창수시에서. 중국 내 최초로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인민은행 산하 전문팀을 구성해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9년 말부터 선전시, 숭안 신구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실시했다. 현재 4월 8일 기준입니다. 17개 성급 지역 26개 도시의 수백만 개 가맹점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사용 규모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에 비하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부분 여기에 제가 필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뭐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중국의 12대시는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포인트이죠.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렸죠. 뭐와 연결되죠? 동남아시아 송금기업인 2C2P 그리고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와 연결됩니다. 얘네들은 또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연결되고 얘는 리플렛과 연결됩니다. 리플렛은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가치의 인터넷. 그리고 이 중심에 바로 XRP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시나요?